안녕하세요. 흥버튼입니다. 오늘로써 3일째 저는 연속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뻐요.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스피치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고요. 외부에서도 일을 잘하니까 강연 요청을 옵니다. 또는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할 기회도 많고요. 발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공통점을 발견을 했고요. 오늘은 그 5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점도 본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즉시 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고요. 세 번째는 분명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요. 5번째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한다. 오늘도 한 대표님과 미팅 일정을 잡았는데요. 그분도 즉시 응답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할 수 있는지 시간 범위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언제가 된다라고 해서 통화를 했었고요. 그 통화에서 다음 미팅 일정을 잡았고요. 강의 일정도 잡았습니다. 즉시 응답하는 사람들은 속도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연락을 취하고요. 그 안에서 다음 일정까지 조율을 마칩니다. 제 친구도 일을 잘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도 산에 같이 다녀요. 산에 가자. 그러면 2주 안에 스케줄에 언제 가능한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는 것, 전화를 즉시 받는 것도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이메일이 있다면 즉시 응답을 합니다. 이메일을 받고서 몇 날 며칠 있다가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좋지 않아요. 그 일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즉시 응답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즉시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자 우리. 그래 조만간 보자. 또 연락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밥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밥 먹자라고 했으면 언제 시간 돼? 나는 언제 시간 돼? 라고 해야 합니다. 저도 수강생들과 약속 일정을 잡을 때 언제 가능한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잡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약에 약속을 어겨야 한다. 분명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걸 밝혀요. 죄송하다고 이유를 이야기하고요. 다음 약속을 바로 잡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한다. 제 수업에 오는 사람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이 필요한 걸 알고 말을 잘하게 되면 얼마나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지 알아요. 근데 이 경청은 의심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저를 파악하죠. 저는 그걸 보는 것도 즐거워요. 아, 이 사람은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표가 더 뚜렷해져요. 특히 이런 분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걸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장표를 발표를 해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이용해서 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점검 기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야 해요. 그러면 놀이터 사진이 나오겠죠? 대부분은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현재 안전 진단 기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달이. 점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진단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깔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진 속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죠? 다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네를 타다가 그네줄에 손이 끼어서 다친 적도 있고요. 신나게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적도 있습니다. 제가 뛰어놀았던 그 어린 시절, 벌써 한 30년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안전한 놀이터로 변모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다치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대책은 아무래도 더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안전진단을 앞으로는 2주에 한 번씩 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강생은 이야기해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사진을 그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생생하게 와닿는다.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단문으로 말하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단문으로 말을 하니까 정말 깔끔하네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잘 들리네요. 힘이 있네요. 배웠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왜냐? 자기가 발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세 번째는 분명합니다.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걸 하고 싶다, 어떤 걸 목표한다,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특히 스피치 수업은 목적을 두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카카오뱅크와 저는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 이프 카카오가 열렸습니다. 이프 카카오는 카카오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인데요. 각종 카카오에서 개발한 서비스들을 어떤 기술로 접목했고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제품이 나왔는지, 이 서비스가 출현했는지 등을 밝힙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겠죠. 카카오뱅크에서는 저한테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를 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딱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오 계열사에서 가장 뛰어난 발표를 한 사람들로 기억에 남게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LG전자와 스피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직원분들은 발표도 많고 보고도 많아요. 강연하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어떻게 하면 보고를 깔끔하게 명확하게 잘하는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탁월성을 만인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제가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던집니다. 그래야만 저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들도 그 목표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귀하잖아요. 30분 안에 미팅합시다. 15분 안에 미팅합시다. 5분 티타임 가집시다. 라는 이야기도 서스럼 없이 합니다.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홈쇼핑에서 일을 할 때 미팅을 정말 많이 합니다. 30분 단위로 쪼개서 해요. 생방송으로 홈쇼핑은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각 제품별로 다 미팅을 잡습니다. 하루에도 거의 6개, 7개 정도의 미팅을 보통 합니다. MD나 PD들, 제조사들도 미팅에 참여하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왔네요. 와,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이야기 해요. 쓸데없죠. 제가 존경하는 일 잘하는 선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조사들, MD, PD 다 모였어요. 미팅 시작하시죠. 바로 말합니다. 제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다 듣고 어떤 식으로 방송을 진행할지 바로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방송 계획을 모두 짜는 거죠. 일 못하는 사람은 미팅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끝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추가 미팅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미팅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리 생각도 하고 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도 이런 걸 배우면서 강의 시간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고민 이야기도 하고 사업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초반에는 이분의 목적은 말을 배우려고 온 거였잖아요. 제가 할 몫은 발표에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것, 면접에 합격시키는 것, 보고를 깔끔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담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 시간 안에서 철저히 필요한 것만 하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필라테스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너무 잘 맞아요. 사담을 나누지 않습니다. 필라테스를 한다, 배운다, 만족한다. 지금 배우고 있는 피아노도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담을 나누지 않아요. 피아노를 배운다, 못 쳤던 악보를 친다, 만족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만 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내는 것.
다섯 번째는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건 몰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를 본다라고 할 때도 계속해서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강연을 볼 때도 여러분, 재미난 걸 보다 보면은 한눈팔 겨를이 없잖아요.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치 수업을 할 때도 이런 분들 많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제 눈을 똑바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람 눈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시선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원래 이렇게 눈을 잘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러긴 해요. 누군가를 만나면 똑바로 응시를 하고 정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 잘하는 분들은 제 눈빛에서도 배움을 얻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압도감은 처음이다. 이렇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 나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라는 시선이 느껴진다. 눈빛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놀랍다. 나도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겠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봤더니 훨씬 자기한테 이야기를 잘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습관을 길러보세요. 경청하는 자세,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는 자세, 즉시 응답하는 자세,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자세, 그리고 이러한 점은 특성이 있습니다. 확고함, 단호함, 결단력, 추진력, 책임감. 이 5가지 여러분에게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소소하게 결단 내리는 것부터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지. 그러면 추진력 있게 당장 내일부터 3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책임 있게 영상 찍고 확고하고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성취를 하면 오늘의 저처럼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제가 영상을 3일 동안 내내 찍겠다. 유튜브를 너무 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3일 동안만 찍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약속을 제가 지켰습니다. 너무 기뻐요. 미루지 않는 습관은 어찌 보면 당장 실천하는 게 아닌가. 목표를 적게 두고 또는 바듯하게 두고 밀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저와의 약속 지켰고요. 그 선포를 구독자분들께 했었는데 지킬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주자주 올게요.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세요. 흥버튼이었습니다.